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수소 충전기에 물류기까지 품고 미운오리 주유소가 백조로 변신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주유소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K네트워크스의 직영 주유소에 대한 인수 주체가 많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유소에 기대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유업체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엔터주가 최근에 주가 회복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터주의 악재는 무엇이었는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엔터주에 기대할 요인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주가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영진 부회장이 충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마트의 사장을 빠르게 교체를 한 것인데요. 신세계그룹에 어떤 일이 있길래 이마트 사장을 빠르게 교체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물류기지까지 품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사실 국내 주유소 업체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좀 악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유소의 매각에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에 나왔었던 그 SK네트워크스에 대한 그 인수전에 네 사가 모두 이제 인수양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네트워크스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을 보면 그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그다음에 SK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인수양세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SK네트워크스의 직영 주유소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나머지 3개 업체는 인수양세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유소 인수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최소한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국내 주요 업체들의 성과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률이 한 5% 정도 감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수수료라든지 뭐 카드에 들어간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현재 영업이익이 1%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익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체연료 확대를 통한 활용 가치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워낙에 많은 지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유소를 상업시설로 쓰게 됐을 때는 충분히 그에 따른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힘이 기인해서 주유소가 수소 연료, 그다음에 전기, 휘발유, 경유, LPG 등을 모두 취급하는 그 복합 연료 기관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휘발유, 경유, LPG뿐만 아니라 수소차 충전소,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에 이제 1만 곳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 충전소는 약 30곳 정도에는 30곳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설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주유소 부지를 활용해서 설치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GS칼텍스 같은 경우 연내 서울 강동구에 복합 연료 시설을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이 주유소 그리고 LPG 충전소였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시키고요. 수소 충전소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이 SK네트워크스의 직영 주유소를 인수를 해서 이런 복합 거점들을 많이 좀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다른 업체와의 협업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업체 쿠팡 그리고 주유소 기반 물류 거점 구축을 위해서 함께 협업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유사가 주유소 공간을 제공하면 쿠팡이 해당 공간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들이 이제 기존의 사업이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추진 그리고 수소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로 복합적인 사업 구조를 확대시켜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분기까지는 정유업체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 정제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 같은 경우 보통 속립분기점이 4에서 5달러 정도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그 정제 마진이 3달러였는데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6달러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그 정제 마진까지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4분기에는 정유사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뭐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GS 같은 정유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19면 증권명 기사고요. 엔터주의 주가가 좀 많이 회복됐다라는 기사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그 JYP 엔터 같은 경우 저점이 꾸준히 좀 높아지는 모습, SM도 마찬가지, YG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20%에서 크게는 한 30%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각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모멘텀을 보면 기존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어요. JYP 엔터는 일본 매출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찌 등의 인기에 힘입어서 3분기 영업이익 120억 정도를 달성하면서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SM 같은 경우 KB자산운용에 주주 서한에 불성실 답변을 했다라는 이슈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슈퍼엠이 그 빌보드 차트죠.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버닝썬 사태로 YG엔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악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현석 전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승리에 대한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너의 공연에 힘입어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엔터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OTT 시장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죠.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웨이브라는 이제 OTT 플랫폼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OTT에 필요한 것은 컨텐츠인데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티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를 품고 있는 엔터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3사 중에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은 JYP 엔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영진 인사에 대한 이슈인데요. 한국경제 이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 2개월을 앞두고 이마트의 그 이갑수 사장이 이제 교체가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교체가 된 이유는 이마트의 수익성이 그만큼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이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299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마트 국내 매장 수도 2016년 147개에서 2019년 142개로 매년 한두 개 정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마트는 이제 20년 동안 국내 1위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이 1위 지위가 최근 들어서 약간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수 경쟁이라든지 내수 소비 둔화 그리고 유통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런 부분의 수익성을 다소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정영진 회장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온라인보다 더 저렴한 초저가 상품 판매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이마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그 국민 가격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가격이라고 써 있는 제품을 보시면은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가격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초대형 계약을 맺어서 단가를 크게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한 병에 4,900원짜리 와인입니다. 해외 와이너리에서 한 번에 100만 병을 주문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저도 이거 한번 마셔봤는데요. 뭐 저가지만은 그래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을 꾸준하게 더 창조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온라인 사업에도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죠. 특히 새벽 배송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가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은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은 이제 국내 내수에 그 초점을 맞췄다면 미국이나 필리핀을 비롯한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성장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마트의 주가가 한 11만 원 선에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뭐 빠른 반등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마트의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바라면서 주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좀 하락 마감을 했죠. 중국이라든지 미국 지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을 했는데 오늘 국내 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니까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브렉시트 관련된 리스크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